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한 엄마 공동대표 권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이가 돌봄교실에 떨어지고 나서 저희가 일하는 엄마로서 이거 어떡하나, 아이를 기르고 또 일도 하고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된 게 늘봄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혼란들이 많으시죠?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네. 기존에 돌봄이라고 해서 돌봄 교실로 이렇게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을 테고요. 그런데 이름을 늘봄 학교라고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돌봄, 늘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틈새 돌봄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봄이 또 이르게 필요한 이들에게는 학교 수업 전에 틈새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늘봄 교실에 갔다가 또 방과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도 되지만 만약에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있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저녁 틈새 돌봄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현재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돌봄 교실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학교마다 좀 달리 운영되고 있어서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요, 돌봄교실이죠. 예전에 맞벌이나 취약계층 1, 2학년 대상으로 제공이 되던 거였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9% 정도만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것을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에게 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돌봄 교실만큼 늘봄 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돌봄 교실 수요자가 내왔습니다. 그러나 늘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현재는 2시간, 2교시까지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은 제가 알기로는 저녁 6시까지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시, 3시 정도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늘봄 학교는 저녁 8시까지 만일에 필요한 경우라면 열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정적인 것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1, 2학년이 같이 20명 정도가 교실에서 있어야 되니까 보드게임이라던가 독서 프로그램이라던가 조금 더 정적인 것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다면 늘봄학교에는 아이들 조금 움직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역에 좀 학교의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는 운동 프로그램도 넣고 클라이밍도 넣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를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전래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았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공간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돌봄 교실 하나입니다. 교실하고 동일한 형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책상이 20개 정도 놓아져 있고 양쪽에는 책장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잘 되는 곳은 아이들이 조금 다리를 펼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여유 있는 공간도 있고 아이들 친화적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간들은 아무래도 교실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온돌인 경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내화를 지금 하루 종일 입기에는 조금 힘드니까요. 그런 늘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실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돌봄센터도 이용한다거나 조금 더 공간적으로 조금 확장된 버전입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9월부터
돌봄을 학교에서 좀 더 하자, 준비해 나가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월 달에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죠. 올해 3월부터 1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시작하겠다. 저같이 양육자에게는 뭐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 준비가 되는 거야 궁금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고요. 학교 안에서는 뭐 교실이 없다거나 선생님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지? 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의 업무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누구는 기존대로 돌봄교실 가야 돼. 누구는 또 방과 프로그램만 해. 아니야. 그냥 학교만 해. 늘봄교실로 가.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그냥 다 개개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치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이 주요하게는 학교라는 공간, 교육이라는 책임 하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잘 만들어가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식과 놀권리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직은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뒤에 사진 띄워놓은 게 기자회견했던 장면이긴 하거든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1월 24일에 했었습니다. 함께 가요 아동중심 늘봄학교 함께 늘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때 교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계셨기 때문에 양육자로서는 함께 돌보는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놀권리와 쉴권리가 학습할 권리만큼 많이 보장되는 방향이었은 하나의 늘봄 교실에 2명의 전담사가 계셔서 충분하게 돌봐줄 수 있었으면 양질의 늘봄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건 초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돌봄, 또 노인에 대한 돌봄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했어?